조종석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자가 걸려있고 스위치가 엄청나게 많이 있죠. 안녕하세요, 캡틴 박입니다. 오늘은 랜선 투어 보잉 여객기 조종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간단하게 조종하는 방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출발해 보겠습니다. 실제 비행기에서 이런 영상을 찍고 하면 위험하지 않아요? 라고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승객 안 타셨고요. 시동 꺼져 있는 상태에서 지상에서 그냥 버튼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라는 것만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지 마시고요. 보시다시피 아직 승객분들 아무도 안 타셨고요. 오늘 승객분들은 버스를 타고 오실 예정입니다. 조종석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자가 걸려있고 스위치가 엄청나게 많이 있죠.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를 조정해서 맨 처음에 들어가면 여기 이 레버가 있거든요. 이 레버 이거를 앞으로 당기면 의자를 앞으로 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키에 맞게 거리 조절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생긴 레버가 있어요. 의자에 이 레버를 당기시면 의자를 앞으로 밀 수 있습니다. 의자 앞으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적당한 위치까지 당겨주고요. 이렇게 떨컹 하고 걸리는 소리가 날 때까지 당겨줍니다. 앉은 자리에서 좌측을 보시면 마이크가 있어요. 마이크를 꺼냅니다. 마이크 키를 누른 채로 말씀을 하시면 상대방이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말이 끝났으면 스위치를 손에서 떼시면 됩니다. 이걸 라디오 패널이라고 그래요. 아래쪽에 라디오 패널이라고 하는데, 이걸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눌린데 불이 들어와서 이쪽으로 저희 마이크 키를 누르면 이 불이 켜진 쪽으로 통신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비상 상황에서는 어디에다가 말을 해야 되냐면, 일단 이 왼쪽에서부터 두 번째 2VHF라고 써있는 요걸 누르세요. 그럼 여기 불이 들어오죠. 그러면 여기 왼쪽에 있는 게 VHF1이고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이 VHF2거든요. 그러면 이 VHF2의 1215라고, 일단 비행기는 기본적으로 1215, VHF2에 1215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VHF2에 121.50가 선택이 되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선택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 키를 누르고 얘기를 하면 이 121.5라는 비상 주파수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송신이 되겠죠. 항공 지금 타신 항공사 이름을 말씀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캄보디아 항공이라고 해볼게요. 캄보디아 항공하고 항공권에 써있는 편명이 있잖아요. 입국 신고서 쓰실 때 쓰시는 항공기 편명을 부르시는 거예요. 캄보디아 에어 101 타고 있는 패신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쪽에다 대고. 그럼 그 사람들이 패신저가 왜 비상주파수로 얘기를 하시나요?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럼 지금 우리 조종사분들이 지금 의식이 없으셔가지고 지금 승객인 이름 아무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아무튼 그런 가상 설정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실게요. 그러면 이제 그 관제사분이 뭐 이 타시고 계신 같은 기종의 조종사를 아마 관제탑에 불러와가지고 도움을 주시게 할 거예요. 그래서 관제사님하고 그 조종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비행기를 안전하게 내리시도록 하셔야겠죠. 보잉 737 비행기의 기본적인 거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세 가지를 컨트롤 하셔야 돼요. 일단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건데, 자동 조종 장치를 이용해서 조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수동 장치를 가지고 조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자동 조종 장치로 조종하는 방법은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일단 여기 창문 있는 위쪽에 이거를 이제 MCP 패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속도. 여기 IAS라고 되어 있는 게 속도예요. 속도. 그리고 헤딩이라고 되어 있는 게 항공기가 가고 있는 방향. 그리고 LTitude라고 있는 게 항공기의 고도겠죠. 이 세 가지를 컨트롤 하셔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오토 트로틀이라는 이거를 딱 선택을 해서 이 녹색 불이 들어와야지 비행기가 선택을 하신 이 스피드를 자동으로 출력을 조절하는 겁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하셔야겠죠. 끊었습니다, 제가. 아무튼 그리고 헤딩이 있죠. 그래서 이거 헤딩이라고 이걸 눌러주면 헤딩 셀렉트라는 게 돼요. 이 녹색 불이 들어오면은 이 말씀드린 해당 계통이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누르면 캔슬이 됩니다. 고도도 예를 들어서 이제 선택하신 거에다가 L톨드를 누르면 이제 이 고도를 유지한다는 모드인 거죠. 그래서 일단 방향하고 고도 유지 이 두 가지니까 방향하고 고도를 선택한 다음에 오토파일럿이라는 것을 누르시면 자동 조정치가 먼저 비행기의 속도, 비행기 기수 방향, 고도 세 가지를 선택을 해놓고 자동 조종 장치를 연결을 해서 비행기가 혼자서 그 방향, 그 고도를 유지하면서 가도록 만든 다음에 관제사님하고 무전기로 교신을 해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레이더로 관제사님들은 우리 비행기 위치를 계속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 그럼 이 비행기를 여기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고도를 내려가게 해서 공항을 접근시키면 되겠구나 해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승객분이 따라서 할 수 있으면 공항까지 무사히 갈 수 있는 겁니다. 수동 조종으로 보잉 737 비행기를 조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이게 조종관입니다. 이렇게 생겼죠. 일단 기본적인 원리는 이 조종관은 우리 몸쪽으로 당기면 비행기는 상승을 하고요. 이 조종관을 앞으로 밀면 비행기는 기수가 내려가서 하강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당연한 것이겠지만 왼쪽으로 조종관을 돌려주면 비행기가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돌려주면 오른쪽으로 가죠. 그런데 이제 이 비행기는 3차원 운동을 하기 때문에 동시에 기동을 하시는 거죠. 어떤 거냐면 왼쪽으로 가면서 하강을 할 수도 있고 왼쪽으로 선회를 하면서 상승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선회를 하면서 상승을 한다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조종관을 잡고 왼쪽으로 돌린 다음에 우리 몸 쪽으로 당겨주면 비행기는 상승을 하면서 왼쪽으로 선회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계기를 어떻게 보는지 아셔야겠죠? 자, 제가 자동 조종 장치 설명드리면서 그 비행기 속도, 비행기 기수 방향, 고도를 선택하는 창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저희가 계기상에서는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선택을 한 게 그거고 실제로 이 비행기의 속도는 비행기가 실제 가고 있는 속도, 기수 방향, 고도는 통상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거를 저희가 PFD라고 하거든요. 말씀드리면 속도입니다. 지금 여기 저희는 마젠타라고 그러는데 이 분홍색이라고 해야겠죠? 이 분홍색으로 나와 있는 요게 가르치고 있는 요 하얀색 이 숫자가 현재 이 비행기 속도인 거예요. 그래서 네, 요게 속도인 거죠. 245 나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 기수 방향은 여기 지금 이제 요게 되겠죠. 역시 그 마젠타로 이렇게 나와 있는 헤딩 350도 기수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1도부터 360도까지 그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저희 그러니까 기수 방향은 001부터 360까지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50도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 속도는 245.5나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고도입니다. 현재 고도가 38,000피트가 되겠죠.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비행기 속도하고 기수 방향하고 고도를 보신 거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수동 조정치를 조종하시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잘 보시나요? 여기 동그라미에 이렇게 위에 이렇게 하얀색 동그라미 위에 이렇게 위에 선이 하나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플라이 패스 벡터라고 하거든요. 이걸 수동 조정을 하실 때 이걸 보고 하시면 되게 편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어떤 건지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 거였고요. 제가 출력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 비행기의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 비행기를 표시하는 거라고 생각할 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잘 안 보실 것 같아서 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생긴 건데 크게 확대해서 제가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이시죠? 이 하얀색으로 얘가 PFV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파란색, 이 계기상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하늘이겠죠. 그리고 이제 황토색으로 색칠되는 거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하고 황토색을 이렇게 나누는 이 하얀색 선이 있잖아요. 이 선을 이제 가상 수평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점은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FPV라는 요 비행기 모형, 이 하얀색 얘를 얘 수평선에다가 이 날개, 양쪽 날개 있잖아요. 이 날개를 여기 딱 맞추시면, 일치시키시면 아까 여기서 보신 것처럼 안 보이죠? 옆에 날개가 완전히 겹쳐져 갖고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만드시면 비행기가 지금 현재 고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출력한 프린트한 이 사진을 보시면 이 비행기가 이 말씀드린 수평선보다 약간 아래로 내려와 있어요. 아래로 내려와 있고 요 옆에 하얀색 선이 이렇게 90도 방향 수평으로 돼 있으면 고도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래로 내려가면 비행기가 고도를 내려가고 있다는 거고, 반대로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위로 돼 있으면 비행기가 상승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봐도 알 수 있고, 비행기는 아무튼 고도를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면 500이라고 나왔는데 1분에 500피트를 내려가는 정도의 강화율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너무 복잡하게 설명드리면 헷갈리시니까 이 정도 말씀드리고, 그래서 수동 조종 장치로 비행기를 조종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 FPV라는 거를 보시고 참고를 해서 고도를 내려가고 고도를 올라가는 거를 이제 조절하시는 거예요. 조종관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기고 밀고 해가지고 그렇게 고도를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도를 바꾸는 건 이제 아셨잖아요. 고도를 어떻게 바꾸는지 아셨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 자, 여기 보시면 속도죠. 속도를 맞추시는데, 자, 비행기 속도를 맞추실 때 이게 C/5라고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저희가 그 비행기는 속도를 고도별로 저희가 고도가 뭐 25,000피트 이하에서는 저희가 이제 마일 퍼 아워라는 단위로 속도를 표시를 하고, 그 통상 고도 25,000피트 이상에서는 음속의 속도로 선택을 하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공기 밀도가 굉장히 고도를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 밀도가 희박해지잖아요. 그래서 음속으로 이렇게 쓰도록 그렇게 통일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높은 고도에서 이 비행기를 마주하게 되셨다면은 이게 0.7 몇 이렇게 속도계가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음속을 환산하시기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공항에 안전하게 내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25,000피트 이하로 내려가면 어쨌거나 저희는 마일 퍼 아워의 속도 단위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관제사님도 그걸 불러주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속도창에 만약에 0.7 몇 이렇게 숫자가 되어 있다면 여기에
C-O라고 써있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 음속에서 마일 퍼 아워로 바뀌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그렇게 된 상황이라면 눌러서 마일 퍼 아워 단위로 속도를 바꾸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헤딩 셀렉 선택하시고 항공 기수 방향을 관제사님이 불러주는 대로 이렇게 돌려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도를 뭐 내려가라고 하시면 고도의 요 하얀색 이 동그라미를 돌리시면 또 숫자가 내려가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레벨 체인지 LV에 CHG라고 있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고도를 먼저 바꿔주고 레벨 체인지 누르면 그 레벨로 체인지를 하는 거예요. 우리 고도를 바꾸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레벨 체인지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기수 방향하고 고도 관련된 걸 선택을 하셔서 고도 방향 그래서 비행기 기수 방향하고 고도를 선택해 준 것을 초록색 불이 나오도록 만든 다음에 오토파일럿 A 또는 B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하나를 눌러주셔서 CMD 커맨드라는 이 초록색 불이 들어오면 이 자동 조종 장치가 지금 자동 조종 장치가 연결이 돼서 자동 조종 장치가 작동 중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행기가 선택하신 속도, 기수 방향, 고도로 유지하면서 그냥 가는 거죠. 이 상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뭔가 난기류가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지금 비행기 상태가 안 좋다든지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자동 조종 장치가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연결이 됐다가도 끊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종관을 가지고 이 계기를 보시고 요 FPV라는 요거를 이용하셔 갖고 수동 조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가장 좋은 방법은 자동 조종 장치를 이용하는 것이겠죠, 역시. 네. 그래서 수동 조종 장치로 조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제 엔진 출력을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제 오토 트로틀이라는 것을 처음에 연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 속도를 오토 트로틀이 컨트롤 해주면 가장 편하고 좋겠지만 만약에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여기 1, 2라고 써있는 레버가 보이시죠? 이거를 저희는 트러스트 레버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조절해서 출력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조절을 하시냐면 1이라고 써있는 레버가 넘버 1 엔진 왼쪽에 있는 엔진 출력을 조절하는 거고 2라고 써있는 게 넘버 2 엔진 출력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엔진 두 개 출력을 따로 조절할 수도 있는 거죠. 맨 앞까지 밀어주면 출력이 최고가 되겠죠. 이렇게 앞쪽으로 밀어주면 뒤로 맨 뒤까지 해주면 출력이 최소 출력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뭐 정확한 수치를 알려드리면 좋겠지만 역시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복잡해지면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출력을 100% 그리고 0%는 아니에요. 끝까지 주면 한 20% 되거든요. 20%에서 100%까지 된다고 할 때 만약에 지금 현재 고도를 유지를 하시려면 이걸 4등분을 할게요. 4등분해서 4분의 3 정도 출력을 조절하시면 대략 수평 비행하는데 적당한 속도를 유지를 할 겁니다. 그리고 강하를 시작할 때는 한 4분의 2에서 4분의 1 정도 이 사이에 놓으시면 대략 강화를 하고 마지막 착륙 직전에는 출력을 한 4분의 2 정도 맞췄다가 서서히 줄이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돼요. 네. 이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간단한 그 파워 조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737 조종석도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자동 조종 장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수동 조종 장치는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역시 흥미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만약에 뭐 더 자세하게 비행을 어떻게 하는지 혹시라도 궁금하신 구독자분들이 계시면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네, 뭐 더 자세하게 조종 방법에 대한 영상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